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월간 컨설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오성범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또 이론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론 공부 방법이라는 게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합격하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공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선생님 생각을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해요. 저도 팬으로서 제 합격수기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오늘 조금 서로 의견을 좀 주고받고 들으시는 우리 수강생분들께서는 나한테 맞는 걸 이렇게 딱 초이스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본서 학습의 필요성인데요. 사실 이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기본서를 꽤 오래 붙들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기본서는 여러 교수님들의 기본서가 이제 종합되거나 요약되어 있는 형태가 강사님들 기본서잖아요. 기본서를 많이 보셔야 되겠죠. 이게 말 그대로 기본 교재니까 많이 보셔야 되고, 교수님들 기본서를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긴 한데, 일단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트렌드는 교수님 기본서를 정독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수험 교재들도 많이 퀄리티가 좋아지고 이래서,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죠. 강사님들 기본서도 기본적으로 요약을 한 거잖아요. 강사가 교수님 기본서를 읽고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약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이탈되는 다른 텍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텍스트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텍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들 기본서나 아니면은 요약되어 있는 다른 교재를 보다가 이 부분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파트만 교수님 기본서를 찾아서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러기에는 너무 두껍고 비싸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겐 공동구매라는 게 있잖아요. 개별 스터디원들끼리 공동으로 사서 같이 보시고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선생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교수님들 기본서들을 이렇게 딱 쓸말만 모아놓은 게 강사님들 기본서거든요. 근데 보실 때는 거꾸로 보셔야 돼요. 강사님들 기본서를 먼저 보시고, 요 내용은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말이 좀 석연찮은데 하는 것들을 발췌독하는 식으로 교수님 기본서 다 읽은 다음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요약된 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석연찮은 부분 찾아 읽듯이 활용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 강사님들 기본서 가지고도 좀 다회독이 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이론은 외운 거 그대로 쓰는 거 아니다, 뭐 외워서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본서 내용 정도는 외운 다음에 그걸 불렸을 때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기본적인 목차들, 그 안에 들어갈 키워드 정도는 당연히 외우는 게 암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 볼 때 트레일러 영상이 있고 본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드라마도 정주행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트레일러를 일단 본 다음에 재밌을 것 같은 것만 정주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트레일러가 강사님들의 기본 교재라면 교수님들의 책은 정주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전 좀 재밌어요. 교수님 기본서를 읽으면 스토리도 있고 이게 흐름도 있고 텍스트도 많고 하니까, 딱 그런 부분, 재미있어 보이는 포인트, 내가 잘 모르는 포인트는 꼭 교수님들 기본서를 찾아서 그 파트 읽어보는데 2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아는 내용이라서 좀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님 기본서 보다가 아는 얘기 나오네 하면 재밌는 거라서, 교수님들 기본서를 너무 초반에 보시기보다는 좀 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이후에 찾아 읽으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상위권 수험생들은 3단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교수님 기본서, 그리고 강사님 기본서, 그 다음에 내가 요약한 진짜 목차랑 단어만 뚫려 있는 최종 요약본.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넘나들면서 공부를 합니다. 서브라는 말 자체가 서브트랙션이잖아요. 추출, 요약이기 때문에 딱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추출, 마지막 시험장 들어갈 때는 한 장 딱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적정 학습 범위인데요. 정말 끊이지 않는 질문이죠. 이론 어디까지 봐야 되냐? 다른 선생님 거 풀어봐야 되냐? 다른 과목들은 좀 덜한데, 이론은 이 질문이 다른 과목보다 한 3-4배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게 그렇게 논란이 되지 좀 궁금하긴 한데, 유건평가사님 합격수기 보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3기, 4기는 다른 선생님들 걸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내 문제를 다 풀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문점이 나왔는지를 보시고 목차를 일단 잡으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100분을 푸는데 목차 잡는데 20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을 2명으로 추가로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40분이면 그 2분 선생님 문제 목차 다 잡거든요. 그러면 그 목차 중에
쭉 보시면서 이목차는 내가 못 쓰겠다. 이목차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지? 궁금하신 부분만 한번 써보시는 것 정도로 하시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강사님이 있을 거고 플러스로 한 2분 정도 혹은 뭐 1분, 3분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논점을 가지고 와서 내 서브 안에 정리하시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8월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 논문이나 교수저 기본서를 보면서 내가 직접 쟁점화하고 예시답안 쓰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수험생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3, 4기 GS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내세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모든 문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 3, 4기 GS 중에는 내가 이미 외운 거 가지고 이렇게 돌려쳐서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돌려치는 연습을 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예 모르면 못 쓰는 정말 뭐 어떤 시의성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최소한의 키워드만 잡아두고 결론 알아두면 아예 처음 보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타 커버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범위를 조금 늘리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험에서 탁상 감정이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쳐다보지 않았을 논점. 이런 게 시험에 왜 나와? 라고 했던 건데 지호평가사님이 문제 딱 내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지호평가사님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탁상 감정의 정의 정도는 딱 가지고 와서 정리하시고 아 목차 이렇게 잡았구나 라고 정도만 하셨으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셨을 거거든요. 유곰평가사님이 얘기하는 그 정도의 뎁스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효율적인 암기 방법인데요. 이걸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서 이거를 제가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죠? 이론이 좀 법규보다는 자유도가 좀 높고 같은 논점 가지고도 물어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많이 예시를 드리는 게 법규는 정말 많아봐야 한 논점에서 낼 수 있는 물음이 4개를 넘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그 키워드를 좀 뽑아두고 무엇에다가라도 좀 불려 쓸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암기는 기본서에 있는 목차랑 목차 안에 꼭 지켜줘야 될 키워드를 한 3개에서 5어절 정도 그것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이제 핀트에 맞게 불려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맞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저도 좀 아는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통암기죠. 문장 전체를 암기하는 것만 안 하시면 되고 핵심 내용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계셔야지 문장을 암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은 거를 암기하는 거는 좀 지양하자. 이해를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암기의 프리 버전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건 쉽지만 이해되지 않은 것을 암기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이해를 꼭 선행하고 암기에 들어가자. 문장 전체를 암기하지 말고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워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키워드는 나중에 바뀌어도 되니까 좀 자신 있게 먼저 뽑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GS 문제 중에서 사례형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쓰이는 단어들은 정말 핵심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GS 예시답안을 볼 때 사례형 문제들에서 어떤 키워드가 보존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키워드 뽑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보통 아포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서설을 딱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장들.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은 민법 몇 조상 토지 및 정착물로 분류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문장들이나 내가 그 문장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을 정도로 잘 요약되고 잘 쓰여진 그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킵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활용이 되실 거거든요. 키워드 플러스 좋은 문장들은 좀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신 것도 좋다. 그리고 총론 기본서들은 대부분 사례 포섭을 할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라는 게 곧 사실관계와 대응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랑 엮을 수 있는 단어들이 곧 키워드가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를 해봐야 이걸 가지고 문장으로 만드는 것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뽑는 연습 먼저 하시고 매주 GS에서 내가 이걸 이제 문장 단위로, 문단 단위로 불려 쓸 수 있는지를 핀트에 맞춰서 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입니다. 이것도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 질문인데 오픈북에 대해서 오픈북으로 써도 되나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저 지금 오픈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오픈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의를 듣고 바로 암기 작성을 들어갔을 때 이 갭 때문에 많은 수강생들이 쓰러지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약간 징검다리 같은 걸 하나
놓는다는 심정으로 오픈북을 하는 거거든요.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오픈북을 세팅을 해놨는데 GS 연기까지만 그 오픈북을 할 거라서 일종의 과도기적 단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북을 할 때는 완벽한 답안을 써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외우지 않고 시간 제한 없이 쓰니까. 그런데 이게 가지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GS 1기를 들어갔을 때 GS 연기 같은 완벽한 답안을 써내지 못하면 내가 못 썼다라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절대 시험장에서 100을 못 쓴다. 시험장에서는 80을 쓰느냐 70을 쓰느냐의 싸움이지 100을 쓰는 게 아닌데 100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GS 연기에서 100을 한번 써보는 거고 이제 GS 1기부터는 70, 80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어떤 갭을 우리 수강생분들이 좀 상처받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GS 단계 구분이 이런 것 같아요. 연기 때는 이렇게 오픈북으로 연습을 하고 1기 때는 논점을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오픈북은 아니지만 논점을 먼저 외워가고 쓰는 연습을 하고요. 2기부터는 논점도 잘 미리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논점을 좀 대처하는 연습이 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수강생들 보니까 연기도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오픈북으로 써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오픈북으로 쓴 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실제 답안 제출하는 거는 와서 제한된 시간 안에 딱 써서 제출하는 이렇게 해서 2번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요. 효율적인 답안 연습 방법입니다. 8월 영상에서도 비슷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선생님 생각이 저는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이론을 좁고 깊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얇고 넓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거의 모든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정설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많이 쓰는 연습보다는 다양하게 써보는 연습이 중요한데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많이 쓰는 것과 다양하게 쓰는 것. 근데 다양하게 쓰려면 목차를 많이 잡아야죠. 필요한 목차만 써보는 연습.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시간 관리가 되고 많은 문제를 다 100점을 다 써서 푸는 거는 이제 공부 시간이 안 맞으니까 기출문제까지는 정확하게 다 쓰고 정리하시되 그 외의 논점들 GS 뭐 3기, 4기에서 나오는 논점들은 목차 위주로 연습하되 작성하는 건 일부 선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관리를 하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장력 이런 거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문만 아니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는 최대한 단문으로 쓰는 거. 문장을 탁탁 끊어서 쓰는 거는 이거는 글쓰기의 기본 교과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단문으로 쓸수록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단문으로 연습하시는 거 정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법규랑 이론 답안지는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이론이 좀 더 자유로운 포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연성이 있는 게 이론이고 법규는 앞에 할 말이 좀 고정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비유를 드는 게 법규는 레고고 이론은 찰흙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법규는 레고고 이론은 찰흙이다. 그러니까 있는 걸 가지고 조합만 하면 돼요. 법규는 이걸 뺄까 넣을까만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론은 아예 그냥 만들어야 되는 답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유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할 때 제가 많이 드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자유도가 많으니까 네. 우리는 구속받고 싶은데 법규처럼 딱 구속받아서 편하게 쓰고 싶은데 자유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논술 강의에서 질문의 서술어에 따라서 목차를 기계적으로 짜는 그 유형들을 좀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그게 최소한의 어떤 규제 장치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배우고 나면 그래도 한 8, 90%의 기출문제 정도는 딱 보자마자 아 이렇게 목차 짜야겠다라는 공식화가 좀 된 것 같아서 네, 다음 주제는요. 방어적인 논술 방법입니다. 논점 이탈 방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팁을 많이 드렸었는데 논점 이탈 방지를 위한 방법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는 문제 나왔을 때랑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는 문제 나오면 물어본 거 안 쓰고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쓰시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포기해버리시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적당히 알고 모르는 거 섞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가 가장 잘 되시더라고요. 논점 이탈을 방지하는 거는 꽈락 방지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논점 이탈만 안 하면 이론 꽈락은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논점 이탈을 안 하려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저희가 뭐 배점에 맞춰서 답안 분량을 정한다는 둥, 배점에 맞춰 목차의 개수를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의의를 써야 된다는 거, 유형별로 목차의 프로세스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이 논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고, 중요한 개념어들이 있어요. 필요성을 설명하라, 이유를 설명하라, 뭐 목적을 설명하라, 유의사항을 설명하라. 이런 키워드들은 제가 다 집계해봤거든요. 다 10번 이상씩 나온 키워드들이에요. 이 키워드들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반드시 문장의 서술어를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난 GS에서 자료로 나눠드렸던 게 체크리스트 같은 거 제가 나눠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분석할 때 체크리스트, 목차 잡을 때 체크리스트, 작성할 때 체크리스트. 그래서 본인만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초반에는 GS 적어도 1기 정도까지는 작성한 답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돌려보신 다음에 제출하는 연습을 초반에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초반에 쌓이시면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실 텐데 초반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성을 쓸 때 내가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끝내다 보면 읽는 사람도 이 사람이 논점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쓰면서도 아 맞다 필요성 쓰는 거였지. 이게 답안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이런 사소한 얘기를 왜 자꾸 하지? 당연한 말을 왜 자꾸 하지?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 막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논점 이탈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GS 스터디의 활용 방법입니다. GS가 각 기별로 설정해 놓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춰서 좀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GS 연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연기입니다. 1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연기이기 때문에 1기를 하기 위한 준비를 GS 연기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는 GS 1기와 2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GS 3기는 거의 이제 실전 시뮬레이션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기별로 하나의 산을 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연기 때는 이렇게 많은 양을 쓸 수 있는지에 한번 압도가 됐었던 것 같고요. 1기 때는 이제 오픈북을 아예 안 하고 논점을 외워서 가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암기하는 거가 좀 부담이 많이 됐었고요. 2기 때는 이제 논점도 안 알려주니까 내 글이 이렇게 별로였나? 이러기도 하고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든 써내느라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3기 때는 그냥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기출을 좀 뛰어넘고 정말 지엽적이다 싶은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대처 연습을 하다가 기수가 좀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수강생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유곤평가사님은 딱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루틴이 어땠어요? 일단 지난주 채점지를 받고 채점평에서 내가 흘린 문제들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 단어에 0.5점 있었습니다. 이거 말하면 1점, 이거 맞추면 1점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초시분들은 답안이 되게 라이트해요. 정말 답만 내시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 판단 근거나 서술에 점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답안을 풍성하게 하는 거를 GS 분석하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론하고 법규는 보통 힘 조절을 잘 못해요. 내가 아는 거 신나게 쓰고 그리고 새끼 논점 못 찾고 안 쓰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왜 적게 써야 되는지 여기에 몇 문단이 들어갔어야 하는지를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암기는 뭐 다음에 나올 때 다시 하는 거고 이미 지나간 거니까 내가 왜 이 분량을 배치하지 못했는지 그런 거를 좀 분석했던 것 같아요. GS 스터디 하면 자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보충 자료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을 하셨어요? 사실 이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다시 못 보거든요. 제 서버 안에 옮겨 담았다고 하는 게 이 자료는 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볼 용도로 압축해서 뽑아내고 GS 자료는 2기까지는 저는 모으진 않았습니다. 3, 4기에 정말 모르는 논점이 나오니까 그때는 모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쓸 그 부분 취해서 포스트잇에 간략하게 적거나 요약하고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 식으로. 뭐 십수년 전에는 사실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부하기보다는 거의 이제 종이 자료들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자료들을 막 쌓아두니까 독서실 책상에 온갖 자료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파일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니까 최대한 원본 파일은 보존을 하시되 공부하는 파일에는 이 원본이 따라다니지 않게 조금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일화가 GS 스터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역에 그 GS 자료를 버리고 집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유곤평 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그렇게 치우려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부분을 내가 내 서브로 옮겨놨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이 자료를 치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옮겨두시고 자료를 치울 수 있을 정도로 요약을 하신 다음에 자료 원본만 따로 보관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